매주 화요일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 법 시간입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언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확진자가 5천 명대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6일부터 특별 방역 대책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하경환 변호사와 함께 코로나 방역을 둘러싼 소송과 판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국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A씨는 올해 3월에 입국해서 자가격리를 하지 않은 채 친구들과 함께 유흥주점을 갔습니다. A씨는 자가격리 대상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유흥주점 방문 당시에 QR코드 인증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로 인해서 친구들과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결국 A씨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되어서 올해 8월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또 코로나 환자라고 허위 신고를 할 경우에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판결도 있다고요? 네, B 씨는 코로나 1차 대유행이 한참이던 작년 2월에 자신이 마치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인 것처럼 119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았던 소방서 구급대원들이 인근 보건소에 지원 요청을 해서 음압 구급차까지 동원된 사건이었습니다. 네. B 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청주지방법원은 올해 10월에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하면서 B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 지자체가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런 사건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2020년 2월에 서울 강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어느 모녀가 코로나 의심 증상에도 불구하고 4박 5일 동안 제주도를 다녀간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됐었죠. 모녀가 다녀간 일부 시설에 대해서 임시 폐쇄와 접촉자 자가격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제주도는 작년 3월에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아직까지 법정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대구시는 신천지 예수교회를 상대로 작년 6월에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이 민사소송은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 내년 1월 1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무엇인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인과관계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공방과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방역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 처벌도 더 강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감염병 예방법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벌 규정을 강화해서 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 거부 또는 격리 조치 위반 상태에서 타인에게 감염병을 옮긴 경우에는 그 처벌을 더 가중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 또한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절하면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하경환 변호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